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와 간단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삼성전자는 금일 2.8% 정도 상승했고요. 지금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는 제가 20년도부터 예상하고 다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5만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9만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 바닥 기점을 제가 4만원대 잡아드렸어요, 지금. 594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4만원대가 온다 안 온다를 뭐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기준점이 없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뭐 5만원에 살지 4만원에 살지를 정하시고 뭐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거지,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잡아드리는 기준을 보시고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9만원을 목표를 잡아드렸어도 8만원에 파시는 분들 있고 9만원에 뭐 목표를 잡아드렸는데 10만원까지 기다렸다가 못 파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바닥 기점을 이제 4만원대, 그러니까 이게 4만 5천원이나 4만 9천원 될 수 있고, 뭐 단순하게 제 차트를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사정을 보면서 언제쯤 매수하고 어느 가격대 정도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평균적으로 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뭐 예전에 제 방송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5만원대 사셔가지고 뭐 몇 억씩 버셨다는 분들 참 많았고, 9만원대 잡아드려가지고 실제로 8만 8천원, 9만원대 파셔가지고 몇 억 벌었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저도 그냥 이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저한테 몇 억씩 주신다고 해도 뭐 제가 받겠습니까? 그냥 제 방송은 여러분들의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당들도 저한테 뭐 현재 시장이 언제 좋아질 것 같냐, 경제가 언제가 좋아질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삼성전자가 올해 인체 보조기구 로봇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로봇이 앞으로 미래를 그리고 로봇 테마가 강력한 힘을 보여서 10배, 20배씩 오르는 종목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뉴스를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전 시간부터 앞으로 이제 온라인 관련주 해먹었죠, 전기차 해먹었죠, 스마트폰 관련주 해먹었죠, 게임주 해먹었죠. 4차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건데 크게 주목받을 업종들을 생각해보면 로봇 관련 회사들, 인공지능 관련 회사들, 디스플레이 관련 회사, 이 세 개 중에서 제가 보는 건 완제품 회사예요. 완제품. 그러니까 주인공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주인공.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밑에서 카카오의 일을 도와주는 뭐 택시가 있고 내비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쇼핑몰을 대신 구축해주는 쇼핑몰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카카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갤럭시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 갤럭시 관련 부품 생산 회사가 있고 갤럭시를 광고해주고 홍보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갤럭시를 또 파는 회사가 있죠. 근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갤럭시잖아요. 4차 산업에서는 주인공이 누구냐? 완제품이다. 완제품이 뭐냐? 로봇이다. 로봇 안에는 뭐가 들어가죠? 인공지능이 들어가요. 인공지능을 실행하려면 로봇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로봇하고 인사를 하고 결제를 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대화하고 결제하고 소통하는 게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이 로봇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로봇이 된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로봇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테마 중에서 로봇 테마 관련주가 폭등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단순히 올해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안에 로봇 대중화가 시작될 거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미 15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중화를 이뤘고, 그 관련된 뭐 테슬라나 전기차 관련 회사들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테마에서 주인공이 될 테마가 바로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 로봇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스마트팜이나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배달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완제품이 결국 로봇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이제 기업 분석을 해드렸고, 뭐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방송을 한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 회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가 왔다는 거죠. 로봇 관련주들은 모아갈 수 있는 회사들 중에서 괜찮은 회사들이 참 많아요. 앞으로 이제 방송에서도 기업 강의를 준비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4차 산업의 주인공은 제가 보기엔 로봇일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194만 주 소유를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신성장 동력은 로봇 사업이라며 올해 안에 인체 보조기구 로봇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2019년에 발표한 잼스 힙이라는 보행 보조 로봇인데요. 올해 실제 판매될 예정이고요. 근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보조하고 재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5%로 상승했는데요. 경기 하락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물가 인상 여파로 알뜰폰 시장으로 옮겨갔기 때문인데요. 1년 사이에 알뜰폰 가입자 증가 규모는 3사를 합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물의 시대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점유율을 뺏긴다고 말씀드렸죠. 큰 것들이 몰락하고 작은 것들이 성장하는 시대. 대형 평수 아파트가 몰락하고 원룸이나 투룸 같은 주택이 인기를 끌고 대형 세단이나 중형 세단의 인기가 하락하고 경차나 소형 자동차, 2인 자동차, 1인 자동차의 인기가 급등한다고 했죠. 그게 단순히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20년간 변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신 시장도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게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전미경제학회에서 저물가 저금리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 침체여서 팬데믹 이전으로 복귀가 어렵다고 봤는데요.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에 매우 큰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올해 미국 경제가 1970년 오일 쇼크 이후 제2의 구조적 침체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축률이 하락하고 대출은 오히려 늘면서 금리가 또 올라가면서 소비시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 기업이 몰락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소비시장이 몰락하니까 자영업자 시장이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나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은 그런 서비스업 기업들이 결국에 몰락을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1차 기업이 선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2차 기업인 우리가 이제 도심으로 나갔을 때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나 나이키나 맥도날드 같은 이런 서비스업 기업들의 몰락이 본격화될 것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눈치를 챌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돈을 벌어서 모아놓은 돈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주식을 들고 있어서 진짜 어려워지면 주식을 팔아서 생활비에 쓰면 되는 딱 그 정도에 와 있어요. 진짜로 이제 파산할 정도가 아니라는 건데 1년에서 2년 정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올해랑 내년이 정말 어려운 시간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현재는 사람들이 진짜 침체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포지션이 소비를 많이 늘려가는 게 현재 맥시멈까지 와 있고 소비를 지금 줄여가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올해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일 실업자는 줄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민간 고용이 23만 5천 개 증가해 대폭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고임금을 받는 고액 연봉자들은 현재 이제 해고를 당하고 있고 저임금을 받는 뭐 맥도날드의 알바생들, 월마트의 알바생들 이런 서비스 업종의 직업군들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계속 해고를 당하고 있고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받고 있는 뭐 서비스 업종들은
직업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뭐냐? 고임금자들을 자르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여나가고 있다. 전체적인 고용수는 비슷하거나 오르막 현상을 보일 수 있는데 기업들이 사용하는 인건비 지출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중의 화폐 유통량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전체 월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자영업자들이나 기업의 매출이 하락할 것이고 기업들의 위기가 이제 시작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을 못 느껴요. 진짜로 내가 기업에서 잘리고 직장을 잃어야 진짜 위기를 느끼는데 아직 그 단계가 오지 않았고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면 사람들이 체감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올해가 될 확률이 정말 높고 지금은 위기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긴장을 좀 하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 수가 예상치보다 크게 늘고 실업률도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창고나 서비스, 유통 분야에 일자리는 많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퇴직을 한다고 당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셨는데 1년에 연봉을 5천만 원 받으셨는데 당장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퇴직금도 받아야 되고 내가 통장에 아예 돈이 없지 않아요. 알바 천국을 가보면 일자리가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왕에 이렇게 된 거 한 달, 두 달 여윳돈이 있으니까 퇴직금도 나오니까 몇 달 좀 쉬어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여유를 부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몇 달, 뭐 예를 들어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는 사이에 야 이제 뭐 내가 갈 만한 데 없을까 일자리 좀 찾아보자 라고 하는데 이제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일자리가 바닥을 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지금 잘린 거 몇 달 쉴까? 아니면 그냥 알바 하나 좀 하고 있을까? 근데 알바 자리를 알아보는데 알바 자리가 많아요. 시간도 남겠다. 알바 좀 하자. 실업자들이 눈에 띄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잘리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 안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전에 이제 돈을 벌어놨던 걸 다 지출을 할 시기. 그러니까 그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인데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몰려요. 근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통장에 돈은 없고 대출금은 내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줄도산 하는데 이게 이제 이 1군 직업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2군, 3군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몰락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유를 부릴 때예요. 내가 갈 데가 없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갈 데가 많아요. 알아보면. 지금은. 근데 23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여유를 부리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시점이 딱 오는데 그때 터지는 겁니다. 그때. 돈이 바닥을 치고 통장의 잔고가 0원을 향해 가는데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인데 그때 가서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30%가 금리가 올랐을 때 재무제표가 적자로 전부 다 돌아섭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30%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잘린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그게 버티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고를 시킵니다. 강제적으로. 그러다가 유지도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을 해버려요. 기업들이. 대부분 기업들이 상장 기업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이 금리가 올랐을 때 사람들이 잘려나갑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을 뽑고 돈이 있어야 월급을 주죠. 금리가 오르면 사람한테 월급 줄 것을 은행에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보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눈치를 못 채죠. 당연히. 제가 21년도부터 위기를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22년도가 되니까 믿기 시작하고 23년도가 되니까 믿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왜 미래를 못 보냐면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당장을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일자리가 많은데 무슨 얘기야? 지금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 무슨 얘기야? 예상을 못해요. 야, 기업들이 설마 내일 당장 없어지겠냐? 무슨 얘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미래라는 건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렇고 연준 같은 경우도 그냥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맨날 준비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본다기보다는 그냥 고용지표나 금리나 이런 단순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다 맞추고 예상을 잘 했으면 경제 위기는 단 한 번도 오면 안 되는데 매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조차도 미래를 예상 못 한다는 거예요. 경제 파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경제가 이번에 박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이 1등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예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경제 몰락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인구가 많을수록 파탄이 납니다. 인구가 많을수록 대출이 많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강대국일수록 몰락한다는 거예요. 강대국. 지금은 그게 미국이에요. 간단한 이론을 말씀드리면 직원이 20명인 중국집이 있어요. 이 중국집의 평수가 200평입니다. 직원은 20명이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유들의 매장들이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경제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면 기업이 많은 국가, 그게 미국이죠. 이런 나라들이 파탄이 난다고요. 나라만 빚이 많은 게 아니라 국민들만 빚이 많은 게 아니라요. 기업들도 빚이 많아요. 그냥 쓰러진다고요. 이런 류의 나라들은 박살나기가 딱 좋아요. 일본의 몰락이나 중국의 몰락, 러시아의 몰락, 미국의 몰락, 특징이 뭐냐? 강대국이다.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몇백 평대 대형 식당들은 안 망한다. 경제 호황기 때는 대형 사이즈일수록 성장을 크게 하지만 반대로 침체기가 오면 폭락을 크게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특징이에요. 여태까지 늘 그래왔고 미국 시장은 지금 최정점에 가 있어요. 최정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2008년도부터 미국 나스닥 시장이 16배 상승했잖아요. 이걸 지금 감당 못할 거예요. 기업들도 너무 많이 커 있고 기업들이 대출을 또 너무 많이 받았어요. 금리를 올렸을 때 자국 기업들이 몰락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아는데 걔네들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금리 올릴 건데 우리 괜찮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결국에 자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외환 보유액, 그러니까 이 달러 보유액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달러 보유액이 30%나 줄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유액을 10%나 줄였고요. 홍콩은 14%, 러시아는 10%, 스위스는 18%, 일본은 12%. 이 화폐의 양이 이렇게 늘고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미국의 달러가. 그러면서 이제 달러의 양을 나라들이 참 많이 보유를 해줘요. 지금 제가 달러가 이제 폭락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세계는 지금 달러에 마냥 맹신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의 뭐 국채를 보유한다, 달러를 보유한다. 이 부분이 갈수록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미국이란 나라가 제 예상대로 이번에 진짜 몰락을 하잖아요. 미국의 국채를 굳이 보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량을 줄일 거란 말이에요. 미국 달러에 투자하셨던 분들, 나라들이 달러 보유액을 또 줄여갈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100% 안전하다는 게 증거가 있어야 달러나 국채를 보유할 텐데 미국이 이번에 몰락을 했을 때 그 안전하다는 생각을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대만 이런 나라들도 똑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를 줄이고 있는 분위기, 국채를 줄이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이 달러를 여태까지 워낙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미국의 달러 통화량이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달러의 가격이 이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보통은 원래 급등하는 현상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전 공식들이 100% 맞지 않았어요. 달러를 소유할 나라들이 많아져야 계속 찍어도 달러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그 수가 적어지고 있다. 하락세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증거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달러 보유액이 떨어지고 있다. 금일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경제 위기에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